북 13 프리드리 A. 하이에크의 사회지식의 활용. 계획 경제에 반박하는 현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학술적 논문. 프리드리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 오스트리아 출신의 20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 법학과 경제학 두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시장 경제를 옹호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세한 케인스주의에 맞서 자유주의 이념을 강력히 주장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출현에 영향을 주어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몇 년씩 집필한 두꺼운 책으로 기억되는 경제학자가 있는가 하면 짧은 학술 논문으로 기억되는 경제학자도 있다. 프리드리 A. 하이에크는 양쪽 모두 해당된다. 다양한 저술 활동을 펼친 하이에크는 인상 깊은 경제학 서적도 유의미한 학술 논문도 남겼다. 하이에크가 저술가로서 이름을 날린 것은 화폐 이론과 무역순환 주기 마너테리 시리 언드 더 트레이드 사이커라, 순수 자본 이론 더 푸유 시리 어브 캐퍼털 등의 중요한 경제 저서들을 펴내고 나서다. 노예의 길 같은 정치 도서는 하이에크의 대표작으로 그에게 큰 명성을 안겨주었다. 노예의 길에서 하이에크는 경제가 정부에 의해 계획되거나 통제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목표 때문에 개인의 삶의 선택지가 극도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시장 경제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예의 길 출간 이듬해 하이에크는 다시 한번 역사에 길이 남을 논문을 하나 발표한다. 5,000단어로 된 이 논문은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라는 학술지에 실렸다. 이 논문에서 하이에크는 경제학자를 넘어 사회과학자에 가까운 주장을 펼친다. 사회지식의 활용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단순해 보이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경제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까? 하이에크는 경제 시스템이 정보 접근성에 좌우된다고 보았다. 최적의 자원 배분 방법을 정보 접근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훌륭한 해결책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한 사람이 모두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정보는 사회 곳곳에 분산되어 있다. 출처도 수천 개에 달하며 수백만 개인의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모두에게 적합한 최적의 해결책이 한 가지뿐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하이에크의 생각을 황당무계하게 받아들였다. 사회주의 국가가 그토록 빠르게 성장한 까닭은 어쨌든 중앙 집권적 체제와 5개년 계획 같은 효율적인 제도의 작동 덕분이 아닌가. 오스트리아 학파의 일원이자 하이에크의 스승인 루트비 폰 미제스도 1920년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계산 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State이란 논문으로 반향을 일으켰다. 이 논문에서 미제스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고 이윤 추구가 완전히 자유로운 체제만 합리적으로 돌아간다면서 투자가 헛되지 않으려면 가격 정보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직후에 나온 사회주의 계산 논쟁에서는 오스카르 랑게와 아바로너 같은 경제학자들이 시장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나섰다. 수백 개의 국유 기업의 이윤 추구를 막기 대 일정한 성과 보장을 위해 가격을 계속 국가가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이들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소련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유제도와 국가의 가격 결정은 공급 부족 혹은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다. 국가가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해 제대로 된 계획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리스크를 감수할 기업가가 설 자리가 없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으로 부자가 될 기회도 없어서 혁신이 지체되었다. 비조직적인 지식의 장점. 모든 사회와 그 구성원은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 관여한다. 문제는 계획을 누가 세워야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다. 단일한 중앙계획위원회가 주체일 때 가장 효율적일까? 아니면 최고의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가 떠오를 수 있게 경쟁체제여야 할까? 하이에크에 따르면 기존 정보와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 아니면 일반 대중의 결정을 신뢰해야 할까? 하이에크는 현실적으로 단일한 중앙 주체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수많은 지식이 개인적이고 지역적이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과 비교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이에크의 주장을 살펴보자. 평소 같으면 텅텅 비거나 밤만 차는 부전기 화물선을 활용해 돈을 버는 선적 없잖아. 지금 당장의 기회에 국한된 정보만 지닌 부동산 중개인이나 원자재,
가격의 지역별 차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차익 거래인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일시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꿰고 있는 덕분에 대단히 유익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비조직적인 지식은 이론적이고 기술적이며 과학적인 지식과 비교하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사회가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지식만큼이나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다. 장기적인 중앙 계획의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으리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 달라진다. 분권화되고 개인적인 의사결정의 큰 장점은 변화를 바로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기에 변화에 시시각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업과 산업에서 생산의 큰 변수는 비용인데 지속적으로 비용 절감 기회를 포착하고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존재는 현장 관리자뿐이다. 현장의 관리자가 얻는 정보는 대개 양적 정보가 아니라 질적 정보며 통계 수치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기구의 통계 형태로 제공될 수 없다. 하이에크는 사회의 경제적 문제는 시간과 장소 같은 특정 상황의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적응태세에 돌입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한다. 모든 관련 정보가 중앙계획기구에 처음으로 전달된다면 해당 조직이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장의 인물에게 전체적인 생산 공정과 경제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을 광범위하게 파악할 능력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이에크는 관리자나 실무자가 원자재의 공급 부족이나 그 외 재료의 원가 상승의 원인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저 공장에 필요한 원자재를 입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장이 변화할 때 자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수요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같은 문제만 파악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관리자가 시장 가격만 알아두면 처음부터 큰 문제를 해결하거나 나중에라도 그러한 문제에서 파생되는 영향들을 즉시 검토할 필요 없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식으로 가격 체계가 있으면 중앙기구가 없이도 아니면 개인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자원 활용이 적절히 조율된다. 경이로운 가격 메커니즘. 하이에크는 가격 메커니즘이 경이롭다고 표현했다. 가격 메커니즘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식의 경제성이라면서, 다시 말해 가격 메커니즘이 있으면 개별 참여자들은 적은 정보만으로도 제대로 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시장 가격이 경제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의 상징물이라고 본다. 여느 상징물이나 마찬가지로 가격 역시 명쾌하고 강력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때문에 어떤 중앙기구가 가격을 책정하거나 가격이 어떤 이유로든 고정되면 중요한 자원 관련 정보가 모조리 소실되거나 잘못 전달된다. 그 결과 자원이 잘못 배분되거나 경제가 최적화와는 거리가 먼 상태로 돌아간다. 가격 메커니즘을 단 한 사람이 설계할 수 있다면 인간 지성의 가장 큰 업적으로 간주되었으리라는 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가격 메커니즘이 유기체처럼 자율관리 시스템으로 진화했다는 사실 때문에 안타깝게도 의도적인 지위가 더 효율적 결과를 낸다고 속단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구체적인 지시 없이 개개인에게 바람직한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그 어떠한 정부나 중앙기구도 가격만큼의 효율성은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가격 메커니즘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생각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의 개수가 늘어날 때 문명은 진보한다는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통찰을 되새긴다. 진정한 진보는 원인을 생각할 필요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신호, 표시, 경험의 법칙을 따라가기만 하면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미제스가 처음으로 주장한 시장의 가격 결정이 좌파적 정치 성향을 지닌 이들 사이에서 왁자지껄한 조롱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복잡한 사회를 운영하는 원칙으로 수용된 동시에 개인에게 직업과 인생 경로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해 주었다고 지적한다.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초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격 메커니즘이 보편적인 진리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트로츠키조차 시장 관계 없이는 경제 계산을 생각할 수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이에크는 중앙기구나 한 사람이 모든 정보를 확보해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가정은 시간 낭비라고 주장한다. 그보다 한 사람의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지식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확보하는 절차의 필요적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속성이 있는 지식.
가격 시스템을 통해 자원을 최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경제학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이에크는 이 논문을 통해 지식의 사회적 속성까지 다루고자 했다. 다시 말해, 수백만 명이 스스로에게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릴 때 지식이 진보하고 이때 부분의 합보다 더 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1980년대 미국의 대학생 지미 웨일스는 하이에크의 논문을 읽고는 개인의 한정된 지식과 한데 모인 지식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다르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이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을 통해 대중협업의 힘이 입증된 바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위키라는 개방형 편집 도구가 개발되자 웨일스와 그의 동업자는 실험적인 웹사이트 위키피디아를 출범시켰다. 위키피디아는 누구에게나 백과사전의 제작에 참여하고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이에크가 오늘날 군중의 지혜를 입증하는 지식 플랫폼과 지역사회, 펀딩 플랫폼 등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이에크의 논문이 발표될 때만 해도 이처럼 비조직적이고 상향식인 의사결정 방식은 전혀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연합국의 작전이 중앙지휘부의 계획에 따라 펼쳐졌고 초중앙 집권주의를 채택한 소련이 초대 강국으로 부상하던 시기였으니 그럴 만도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부가 최고로 잘 안다는 인식은 터무니없이 순진한 생각이었다. 이상은 프리드리 A. 하이에크의 사회지식의 활용이었습니다.